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던 자식, 끝까지 곁에 있어줄 줄 알았던 사람. 하지만 나이 들수록 그들은 하나둘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무너지는 나만 남습니다. 고장난 보일러보다 차가운 건 사람의 마음이고 끊긴 전화벨보다 무서운 건 존재의 부재입니다. 지금 불안하다면 그건 늦기 전에 혼자가 되어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오늘은 늙어 불안할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6가지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마지막까지 보셔야 당신 인생이 바뀝니다. 노년에 불안할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기댈수록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믿는 순간부터 인생의 핸들은 내 손을 떠납니다. 자식에게 기대면 자식의 사정에 휘둘리고 배우자에게 기대면 그 감정의 파도에 끌려갑니다. 기댈수록 마음은 약해지고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집니다. 연락이 안 되면 불안하고 표정이 차가우면 눈치를 봅니다. 결국 삶의 중심이 나가 아니라 타인이 되는 순간 불안은 피할 수 없는 그림자가 됩니다. 혼자서는 뭐든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던 자신감은 기댄 대상이 사라질 때 산산조각 납니다. 노년은 누구 덕분에 사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 때문에 불행해질 가능성이 높은 시간입니다.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자식은 바쁘다며 거리를 두고 친구는 연락을 피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있다면 당신은 매일 무너질 위험을 안고 사는 것입니다. 기댐은 위안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불안을 증폭시키는 독입니다. 언젠가 기대던 대상이 사라지는 순간 당신의 평온도 함께 사라집니다. 의존은 편하지만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혼자가 불안한 것이 아니라 무너질 기대를 품고 있는 상태가 더 위험한 것입니다. 부산 금정구에 사는 1950년생 장영순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외아들에게 삶의 모든 중심을 옮겼습니다. 생활비는 물론 병원 예약, 장보기, 심지어 휴대폰 요금까지 아들의 손에 맡겼습니다. 처음엔 아들이 엄마 걱정 마, 다 해줄게라고 말하며 따뜻하게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며느리와 갈등이 생기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엄마는 너무 우리한테 의지하지 말고 엄마 인생을 좀 사세요 라는 말 한마디를 듣고 장 씨는 멍하니 하루를 보냈습니다. 휴대폰 요금은 연체됐고 전기세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존심 상해 입도 뻥긋 못하고 눈물만 삼키던 어느 날 장 씨는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기대지 않겠다고. 그 후 장 씨는 마트를 직접 다니고 온라인 뱅킹을 배웠으며 노인복지관에서 스마트폰 활용 강좌까지 들으며 혼자의 삶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엔 서툴고 버거웠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제야 내가 나를 챙긴다는 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장 씨는 말합니다. 기댈 때는 몰랐어요. 내가 얼마나 무기력했는지. 이제는 불안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믿으니까요. 이 한마디는 수많은 노인들에게 전하는 경고이자 희망입니다. 기댈수록 불안해집니다. 자식이든 배우자든 친구든 돈이든 그 누구도 끝까지 나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기대는 약속이 아닙니다. 조건 없는 사랑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기대는 마음을 거두고 나 자신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혼자는 외로운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입니다. 준비된 혼자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불안하다면 그건 혼자가 되어야 할 시간이라는 신호입니다. 노년에 불안할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오해와 갈등 없이 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을 아끼게 됩니다. 괜한 오해를 살까 조심하고 감정이 상할까 침묵합니다. 하지만 참는다고 갈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쌓입니다. 말하지 않아 생긴 오해는 어느 순간 폭발하고 한 번의 감정 충돌은 몇십 년의 관계까지도 무너뜨립니다. 문제는 이 모든 갈등이 집안에서, 혈연에서, 친척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남이면 멀어지면 그만이지만 가족과 친척은 평생 얼굴을 봐야 한다는 이유로 감정을 억누르게 됩니다. 그렇게 억눌린 감정이 쌓여 결국은 마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명절이면 누가 더 챙겼느냐, 왜 우리 집은 안 오느냐, 예전엔 안 그랬다는 말들이 난무합니다.
조용히 지내고 싶어도 친척 한 명의 말 한마디가 불씨가 되고 눈빛 하나에 상처받고 말투 하나에 오해가 생깁니다. 그렇게 마음의 골은 깊어지고 피로는 쌓이며 결국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내가 괜히 민감한가?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며 자책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닙니다. 갈등은 내가 아니라 그 관계 자체가 만들어낸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기대가 있으니 실망이 생기고 기대에 못 미치면 다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노년의 평화는 혼자 있는 데서 시작됩니다. 기대하지 않고 참지 않아도 되며 감정이 상할 일도 없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1957년생 문선희 씨는 남편 사망 이후 친정 조카들과 자주 왕래하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특히 큰 조카는 마치 친딸처럼 챙겨줬고 조카도 이모, 엄마 같아서 좋아요라며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문 씨가 본인의 명의로 있던 작은 아파트를 팔아 요양자금으로 쓰겠다고 하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조카는 이모, 굳이 팔 필요 없잖아요. 그 집은 저희가 나중에 쓸 수도 있는 데라고 말했고 문 씨는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조카는 연락을 뜸하게 했고 문 씨가 먼저 안부를 물어도 요즘 너무 바빠서요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결정적인 일은 그 다음 설날에 일어났습니다. 명절 전날 문 씨가 조카 집에 작은 반찬을 들고 갔는데 현관 앞에서 들은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카 며느리가 안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좀 조심하라 그래요. 부담돼요. 문 씨는 그 자리에서 반찬을 놓고 돌아섰고 집에 와서 며칠간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결국 문 씨는 연락을 끊고 조용히 지냈습니다. 혼자가 처음엔 무서웠지만 지금은 편하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도 실망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말에도 상처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혼자니까 조용하고 조용하니까 덜 아픕니다. 가족도 친척도 가까운 사람이 오히려 더 무례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관계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만큼 멋대로 말하고 함부로 기대하고 자연스럽게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오해는 말 한마디에서 생기고 갈등은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그 누구와도 엇갈릴 일이 없는 삶을 살고 싶다면 혼자가 되어야 합니다. 불안한 감정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평온은 혼자일 때 찾아옵니다. 노년에 혼자 있는 삶은 고립이 아니라 갈등에서 벗어난 자유입니다. 참지 않아도 되는 인생, 그것이 진짜 평화입니다. 노년에 불안할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혼자가 돼야 선택이 쉬워지고 후회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선택을 요구합니다. 오늘 뭘 먹을지, 병원을 언제 갈지, 돈을 어디에 쓸지, 누구를 만날지 모두 내가 결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이 간단한 선택들이 복잡해집니다. 남의 눈치를 보게 되고 의견을 물어야 하고 결국 내 뜻은 뒷전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매 순간 타협하게 되고 타협은 곧 후회로 이어집니다. 혼자라면 단 10초면 끝날 결정을 함께 살면 하루를 끌고도 상처로 남기기 일쑤입니다. 노년은 더 이상 양보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을 나답게 살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남의 기준에 맞춰 살아간다면 당신의 마지막은 후회와 자책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함께 사는 사람의 식성, 생활 패턴, 성격, 기분,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선택을 얽매이게 만듭니다. 외식 한 끼도 혼자일 땐 자유였지만 둘이 되면 불편함이 되고 결국은 피곤함으로 끝납니다. 심지어 아프다는 말 한마디조차 상대가 불편해할까봐 삼켜야 할 때 그 인생이 과연 누구의 것입니까? 혼자 살아야 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오롯이 나에게만 있으니 후회도 줄어듭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1952년생 이정순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막내딸의 제안으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딸은 엄마 이제 걱정하지 마. 같이 살면 편하잖아라고 말했고 이 씨는 덜컥 짐을 옮겼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뭐 하나 사려 해도 딸의 눈치를 봐야 했고 손주 학원비가 빠듯하다며 용돈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병원 진료 날짜조차 딸의 스케줄에 맞춰야 했습니다. 친구와 나가서 점심을 먹자고 해도 딸은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또 나가요? 라는 말을 했고 그 한마디에 이 씨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외출을 미뤘습니다. 결국 이 씨는 어느 날 새벽 몰래 나와 부동산에 들러 조그만 빌라를 계약했습니다. 딸에게는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방은 눅눅했고 골목길은 어두웠지만 첫 아침 이 씨는 자신이 먹고 싶은 된장국을 끓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 삶을 내가 고른 것 같아요. 그날 이후 병원도 내 맘대로 가고 반찬도 내 입맛대로 고르고 늦게 자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 마음이 놓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딸 집에서 매 순간이 고민이었는데 지금은 고민이 사라졌어요. 그게 행복이더군요. 혼자일 때 선택은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내 마음이 기준이고 내 상황이 전부입니다. 누구에게도 묻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기분도 살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후회가 줄어듭니다. 남 눈치 보며 내 선택을 포기하는 순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혼자는 불편하지만 선택의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곧 후회 없는 노년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불안하다면 그건 남에게 끌려가는 삶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혼자여야 비로소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설 수 있습니다. 노년에 불안할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상처는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었던 사람, 오래 곁에 두고 신뢰했던 사람에게 받는 상처는 노년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낯선 이의 무례는 하루면 잊히지만 친구의 무심한 말 한마디는 평생 상처로 남습니다. 더구나 오랜 친구에게서 받은 상처는 분노보다 자괴감을 남기고 내가 뭘 잘못했나라는 끝없는 후회를 몰고 옵니다. 나이 들수록 마음은 예민해지고 믿었던 이의 차가운 말투 하나에도 하루가 무너집니다. 노년의 친구 관계는 따뜻한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냈다는 이유로 서슴없이 건넨 말이 상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습니다. 그 나이에 그게 뭐야? 넌 맨날 그 옷이야? 내 자식은 연락도 안 하냐? 이런 말들은 농담처럼 시작되지만 듣는 이는 가슴에 대못을 박힙니다. 문제는 이 상처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서운해도 참아야 하고 아파도 그냥 웃고 넘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친구니까.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이 친구라는 이름 아래 무수한 감정 폭력이 용인된다는 사실입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1954년생 정옥남 씨는 30년 지기 친구들과 매주 목요일마다 카페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처음엔 그 자리가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친구 하나가 가볍게 던졌습니다. 너네 손주는 뭐하니? 유치원은 다녀? 그 질문 하나에 정 씨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들이 이혼한 뒤 손주는 며느리가 키우고 있었고 정 씨는 1년째 얼굴조차 못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꾸를 못하고 조용히 웃기만 하자 또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손주도 못 보는 할머니가 어딨어? 너무 내가 무심한 거 아냐? 그날 이후 정 씨는 모임을 갈 때마다 위축됐고 차마 말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런데도 빠지면 쟤 요즘 왜 저래? 소리를 들을까봐 매번 억지로 참석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친구 중 한 명이 요즘 옥남이는 기운도 없고 옷도 너무 칙칙해. 혼자 사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야 라는 말을 대놓고 내뱉었습니다.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그날 밤 정 씨는 돌아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음 날 정 씨는 단체 대화방을 나갔고 연락처를 전부 정리했습니다. 지금 정 씨는 함께 수다 떨던 친구들은 없지만 상처 주는 말도 더 이상 없습니다.
혼자는 외롭지만 덜 아픕니다. 라는 그의 말은 노년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라도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 관계는 독이 됩니다. 친구라는 이름 아래 숨은 무례함과 비교, 무심함은 결국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노년에 가장 무서운 건 낯선 이가 아닙니다. 가장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주는 상처입니다. 그 상처는 더 깊고 오래가고 치유되지 않습니다. 불안하다면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다시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거리 두기를 해야 합니다. 혼자가 되는 건 누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다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노년의 평화는 누군가에게 기대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혼자여도 단단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노년에 불안할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다섯 번째 이유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 가장 비참한 순간은 잘못한 게 없어도 괜히 눈치를 보게 되는 순간입니다. 말 한마디, 발소리 하나에도 조심하고 냉장고 문 여는 소리조차 누군가 귀찮아할까봐 망설여야 한다면 그 삶은 이미 자유가 없는 감옥입니다. 함께 산다는 이유로, 밥을 늦게 먹었다는 이유로, TV 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핀잔을 들어야 한다면 그건 가족이 아니라 감시자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말끝마다 엄마, 그건 좀이라는 타박, 아버지, 제발 좀이라는 짜증을 들으며 하루를 보내는 것보다 더 외로운 일은 없습니다. 노년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야 편안해지는 시기입니다. 내가 늦게 자든 아침을 거르든 하루 종일 TV를 보든 남의 간섭 없이 내 방식대로 사는 삶이야말로 진짜 평화입니다. 그런데 같이 살면 이 기본적인 자유조차 사라집니다. 또 반찬 남기셨어요? 설거지 좀 같이 해주세요. 집에만 있지 말고 운동 좀 하세요. 라는 말이 매일 반복됩니다. 간섭이 아닌 척하지만 결국 통제입니다.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 기준에 맞춰 나를 바꾸려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 앞에서 우리는 자꾸 작아지고 점점 살아있는 민폐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결국 침묵 속에서 천천히 무너집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1956년생 조정래 씨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살았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정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이 짧아졌습니다. 어느 날 냉장고에서 요구르트를 꺼내 마시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아이 거예요. 그날 이후 조 씨는 뭐 하나 꺼내 먹을 때마다 냉장고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고 물을 끓여 마시고 남긴 반찬은 몰래 버렸습니다. 거실에서 드라마를 볼 땐 이어폰을 꽂고 화장실은 모두 자고 난 후에야 갔습니다. 집이 아니라 감옥이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손주가 할머니 때문에 집이 시끄러워라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그날 밤 조 씨는 불 꺼진 거실에서 새벽까지 울었습니다. 며칠 뒤 조 씨는 전세금 일부를 빼내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자식 눈치도 손주 눈치도 없는 작은 공간. 전기장판 위에서 이불 덮고 귤을 까먹으며 본 드라마 한 편이 그렇게 행복할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늦게 일어나도 아무 반찬 없이 밥을 먹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조 씨는 말합니다. 불을 끄지 않고 자도 되고 밤늦게 라면을 끓여도 되는 삶. 그게 이렇게 큰 자유인 줄 몰랐어요. 그 자유가 오히려 위로보다 더 큰 위안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혼자가 된다는 건 외롭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 방해도 없이 나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눈치 보지 않는 삶은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매 순간 입 다물고 숨죽이며 사는 삶은 결국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불안하다면 그건 내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다면 혼자가 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노년에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존엄입니다. 노년에 불안할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여섯 번째 이유는 잃을 게 없으면 두려움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약해지는 이유는 단 하나, 지키고 싶은 게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친구들과의 우정, 체면, 말 한마디로 상처받을까 두려운 자존심, 그리고 잃고 싶지 않은 관계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든 걸 꼭 쥐고 있을수록 사람은 더 불안해집니다. 어느 날 내가 모임에 늦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뒷말하지 않을까? 내가 없을 때 내 흉을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쌓이며 관계가 점점 공포로 변해갑니다. 우정을 지키려다 자존심을 잃고 체면을 지키려다 나를 갉아먹습니다. 함께 모이는 자리가 즐거운 게 아니라 의무가 되기 시작하면 이미 관계는 독이 된 것입니다. 말수가 줄고 마음이 복잡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괜히 기운이 빠진다면 지금 당신은 친구가 아니라 불안을 곁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안은 소외되면 어쩌나, 뒤처지면 어쩌나, 내가 더 초라해 보이면 어쩌나라는 걱정에서 비롯됩니다. 결국 나를 지키기 위해 했던 인간관계가 나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혼자가 되면 그런 불안에서 해방됩니다. 잃을 친구가 없다고 생각하면 말 한마디에도 조심할 필요 없고 모임에 가지 않아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구 북구에 사는 1950년생 양금순 씨는 오랜 친구 3명과 매달 한 번씩 점심 모임을 가졌습니다. 누구 하나 빠지면 안 될 만큼 오래된 모임이었고 양 씨도 그 자리가 삶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모임은 편안한 자리가 아니라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누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자식이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 연금은 얼마 받는지 묘하게 비교와 자랑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양 씨가 무릎 수술로 몇 달 쉬던 시기, 다른 친구가 요즘은 돈 없으면 병원도 못 가라고 했을 때 양 씨는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날 양 씨는 집에 돌아와 이불 속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모임부터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친구들이 왜 안 나오냐고 연락했지만 어느 순간 연락이 끊겼습니다. 대신 양 씨는 근처 공원에서 걷기를 시작했고 구청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며 새 친구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과거를 모르고 자식 자랑도 비교도 없는 그 자리에서 양 씨는 말했습니다. 이젠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주려는 삶이 아니라 그냥 나로 사는 삶이 시작된 것 같아요. 우정도 관계도 지나치게 쥐고 있으면 결국 불안의 씨앗이 됩니다.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인간관계는 편안해지고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친구를 지키기 위해 나를 잃지 마십시오. 혼자가 되는 건 외로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되찾는 일입니다. 관계에 목매지 않을 때 비로소 나는 두려움 없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노년을 단단하게 살아가는 가장 강한 방법입니다.